채권 시장에서의 베어 스티프닝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현상입니다. 이는 주로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과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우려할 때 발생합니다. 2025년 5월, 일본의 20년, 30년,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년물 수익률 2.55%로 상승, 2000년 이후 최고치. 30년물 수익률 3.14%로 상승, 1999년 이후 최고치. 40년물 수익률 3.61%로 상승, 사상 최고치. 일본 장기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물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저조하여 시장 불안 심화. 2. 일본은행이 채권 매입을 줄이면서 시장 유동성 감소. 3. GDP 대비 250%를 넘는 국가 부채와 추가 경기 부양책 논의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 일본 국채의 베어 스티프닝의 결과로 장기 국채 가격 하락으로 보험사,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 손실 확대되었으며 시장 유동성 감소로 국채 시장 기능 저하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장기 금리 상승으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물 수익률 4.41%로 상승, 30년물 수익률 5%를 돌파.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투자자 신뢰 하락. 2. 재정 적자 확대,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와 재정 건전성 우려. 미국 국채의 베어 스티프닝의 결과로 장기 국채 가격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 확대되었으며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 대출 금리 상승으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금액보다 지출을 많이 할 때 발생하는 부족액을 재정적자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는데 이런 정부 차입에 누적된 금액이 정부 채무로 집계됩니다. 반대로 세금이 지출보다 많다면 재정흑자가 됩니다. 재정적자가 대부자금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죠. 1단계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곡선이 이동할까요? 독자들은 대부자금의 공급원인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가계와 기업들이 빌리려는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수지가 변하면 정부저축이 변화하여 대부자금 공급이 변동합니다. 2단계로 공급 곡선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까요?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저축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국민저축이 감소합니다. 즉, 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하면 가계와 기업들에 의한 민간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재정적자로 인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새로운 균형을 최초 균형과 비교해봅시다. 왼쪽의 그림처럼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균형 이자율은 5%에서 6%로 상승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부자금 시장에 참여하는 가계와 기업의 대부자금 수요가 위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의 신규 주택 구입이 줄고 기업의 공장 신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 차입으로 인한 민간 투자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밀어내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 때문에 수요 곡선을 따라 대부자금 거래량이 1조 2천억 달러에서 8천억 달러로 감소하게 됩니다. 즉, 정부 재정적자로 국민저축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는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장기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재정적자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재정흑자, 즉 정부저축은 국민저축의 증가를 가져오죠.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촉진됩니다. 투자가 늘면 자본 축적이 많아지고 경제성장이 더 빨라지게 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